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월간 체리를 저희가 새롭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달 매거진 형태로 저희 병원의 이야기를 원장님이 직접 또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또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병원의 내부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황 토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원장님, 제가 최근에 원장님 블로그를 보니까, 최근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병원 안에서 클래식 연주를, 했다라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애정이 조금 더 있으셔서 그런 건지, 어떻게 치과에서 이런 연주회까지 하게 됐는지 어, 알려줄 수 있으세요? 이게 한참 된 이야기인데요. 몇 년 됐는데 네. 예전에 이제 지인들 아시는 분 해가지고 뭐 클라리넷 연주를 하기도 했었고 플룻 네. 연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또 지인 찬스 네. 이용해서 한번 해봤더니 반응이 좋으셔서 한 어. 번 더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치과 중에 광명시 이쪽에 있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꿈이 피아니스트였다고 해서 피아노가 있나요? 치과 안에 피아노가 있고 이 관객석까지 쫙 대기실에 아, 있는 치과가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원장님이 좋아하는 거를 치과 안에서 같이 하시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럼 그 외에도 연주회 관람 같은 것들도 많이 하세요? 네, 연주회 관람 같은 것들은 뭐 클래식 같은 것들도 조금 보기도 하고요. 네. 요즘은 다른 관련 같은 것들을 조금 잘 하고는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분 중에 피아니스트가 있으시다네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세요? 그 유학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저희 네. 교정은 유학 다니기 전에 한참 되셨죠?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넘으신 것 같은데 네. 교정하시고 유학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또 처음에 이제 피아니스트 분이시니까 이제 독주회를 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초청장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처음 가게 된 걸로 인연으로 그 뒤로도 연주가 있으시면은 초청해 주시고 또 가서 또 감상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도 독주회 한번 하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네. 환자와 의사로 시작을 해서, 그쵸? 또, 피아니스트와 팬이 된 네. 그런 사례네요. 그렇게 다른 환자분들하고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하셨을 때 의사로서 환자분하고 이런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뭐, 다른 것들보다는 그냥 진정성 있게 다가가다 보면 환자들하고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또 교정 특성상 오래 보다 보니까 네. 또 친밀감이 더 높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근황 얘기도 해주시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다라든지 뭐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오시게 되면 애기들 상담도 뭐 언제부터 치아들이 나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저번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자일리톨 한번 만드는 법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일리톨은 정말로 조금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원래는 그분이 애기한테 네. 자기 전에 먹여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좀 사람이 조금 미심쩍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또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일리톨은 확실히 안전하고 자기 전에 내지는 뭐 양치하고 나서 먹더라도 치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소개해 드리는 계기가 됐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 보셨던 거예요? 네. 네. 피아니스트를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피아노도 조금 칠 수 있으세요? 예전에 바이엘까지는 제가 떼봤거든요. 그 유명한 바이엘까지요? 네, 바이엘까지는 떼봤는데 예. 이제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 길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지금이 천직이시군요. 네. 네. 어쩐지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차분하시고 약간 중점 이 느낌으로 되게 그냥 편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하고 원장님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앞으로 또 혹시 이런 연주회를 또 열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도 없고 하니까 또 기회 닿으면은 또 한번 모집을 해볼까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시니까. 예. 그때 조금 얘기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연주회 했을 때, 관객들은 환자분이셨어요? 네, 환자분들이셨죠. 그럼 그 환자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환자분들은 이제 안에 치료 받으러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하시기도 하시고 연주회 때는 조금 이제 모든 걸 잠깐 멈추고 중요한 환자 아닌 다음에는 이제 다 밖에서 감상 같이 하고 다시 들어와서 진료를 보고 그랬었는데요. 뭐 그런 음악 연주를 할 때 뭐 네. 이거를 치과에서 왜 하냐는 둥 뭐 그런 얘기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없으셨고요. 없죠, 네. 신선한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주셔서 네. 두 번까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클래식이 사실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죠? 네. 대중가요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비하면요. 근데 들어보면 확실히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치과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치과에 보면 들어오면 클래식 음악이 깔리는 그런 치과들도 꽤 많죠. 예, 네,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이죠. 클래식 음악 자체도 이제 종류가 저도 이제 거의 문외한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제 들어보면 나한테 맞는 그런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뭐 누구 음악인지, 누구의 어떤 거장의 음악인지 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자기한테 맞는 음악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조용하고 네. 아무래도 조금은 좀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클래식의 어떤 부분? 또는 클래식을 연주를 들으러 가실 때 누구와 같이 가세요? 갈 때 혼자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저희 아들이나 네.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 시간이 맞으면 같이 가면 더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가족과 함께 가면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혼자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요즘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요. 혼자 가도 참 좋은데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왔는데 클래식 연주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치과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어, 클래식에 또 잘 어울리는 원장님 목소리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환자분들도 되게 안정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에 공포가 있는 분들한테 많죠. 네. 예, 지금 원장님의 이런 톤으로 이렇게 혹시 안심을 주는 이야기 해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안심을 해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많은 얘기,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거라는 거, 네. 이제 갑작스럽게 환자들이 소리가 난다거나 안에 입안에 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하면 굉장히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겁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진행하게 되면 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뭐 내가 지금부터 어떤 소리가 날 거라든지 아니면 물이 나올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든지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치과도 있지만 다른 치과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한 인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손에 쥐고 계시면 훨씬 더 안심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런 편이죠.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분들한테 급박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안 되겠죠. 네. 또 원장님 워낙 이제 진료를 오래 하셨을 거니까요. 네. 만약에 또 치과에서 연주회가 또 열리게 되면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달은 저희가 월간 체리를 연주회 특집으로 해도 그것도 좋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났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때 뭐 혹시 특별한 이벤트를 하셨거나 뭐 혹은 또 연주회 같은 거 보고 오신 것이 있나요?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전날 이제 꾸러미, 조그만한 선물 같은 것들. 치과예요? 네. 네. 치과에서 이제 선물 같은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이제 24일 날 오신 분들
한정해가지고 조금 선물을 나눠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조그마한 뭐 치약에서부터 뭐 치간 칫솔, 칫솔 뭐 그런 것들. 그렇군요. 공연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본 거 있으세요? 요번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집에서 또 가족들하고 조금 편안하게 쉬면서 뭐 못했던 청소했던 부분들도 있고 뭐 TV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것들도 같이 보면서 네.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아시는 분들 몇 분한테 이제 예. 또 과일이나 또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네. 전달하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바쁘게 보내셨네요. 네. 네. 갑자기 또 이거 드는 생각이요. 집안일 많이 도와주세요, 원장님? 집안일은 도와달라고는 하고 있고요, 집사람이. 네.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 그럼 만족도로 볼까요? 하셨을 때 만족도. 했을 때의 만족도는 높지만, 네. 그, 하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진료 보시고 또 토요일도 진료를 하시니까 사실은 뭐 쉽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죠? 근데 청소기 같은 것들을 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드렸을 때 환자분들 어떠셨어요? 뭐 좀 깜짝 놀라거나 그러셨어요? 뭐, 깜짝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들 좋아해 주시고, 이게 안에 내용물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렇게 직접 고르기도 하고 했더니 아. 좋아들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장님을 제가 보면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같이 환자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시대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에 맞게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새해면 새해 인사도 드리고 뭔가 그냥 같이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교정 치료라서 조금 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환자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이 치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이제 오실 수만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열심히 관리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오셨던 분들한테 최대한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환자분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치아 교정의 경우에 치료 결과에도 조금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환자한테 애정을 가지는 만큼 보이는 것도 더 많아지고 어떠한 것들을 더 고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환자와의 유대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환자는 네. 아무래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는 그쵸, 가기 없거든요. 싫어지니까요. 네, 오기도 싫어지고 그러면 내원 텀도 점점 몇 달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 네.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 같으면은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들도 당연히 생기는 건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더 소비가 이제 교정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환자분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 같은 경우에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아지는 면이 있으니까 치료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랬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시고 조금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스크류 같은 것들을 심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네. 아프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권하기도 조금 지금 당장 약간 마취를 한번 하고 스크류를 심어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치료 결과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거의 진료에 포함이 된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이런 관계 네. 자체가요. 그럼 또 그거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또 하시겠네요. 제가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죠, 사실은. 이제 저는 진료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 환자한테 뭐 앞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먼저 보고 데스크에서부터 만나서 안쪽에 들어오고 먼저 체크를 하고 제가 진료를 보고 마무리는 또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고 또 상담해서 네. 귀가를 시키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보는 시간도 꽤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고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해주고 근황 얘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니까 환자들이 훨씬 더 치과에 애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사실 중요하죠. 직원분들이 원장님보다도 환자분을 더 가까이서 근접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요. 그럼요. 저는 저희 실장님을 꼭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그리고 다 되게 오래되셔서 그런지 더 호흡도 잘 맞으실 건데 언제 한번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실장님 인터뷰 꼭 한번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번에 보시니까 말씀 너무 잘하시고 공감도 너무 잘해주시고 특히 상담을 진짜 디테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원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실장님에 대해서? 네, 그럼요. 얼마나 하신 거세요? 실장님하고는? 실장님하고는 오래됐죠. 개원하고 조금 있다가부터 같이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오래된 분들, 이제 실장님과 원장님의 관계를 이렇게 치과 다니면서 보다 보면 특히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막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아빠랑 딸 같아요. 실장님이 원장님한테도 엄청 잔소리하고 또 그냥 원장님도 아무렇지 않게, 그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두 분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렇죠. 잔소리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실장님 인터뷰를 꼭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또 진료적인 이야기를 또 네.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주제를 잡아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최근에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많이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 저희가 실제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서 좀 뽑아서 환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원장님. 네. 총 10개고요. 간략하게 짧게 팩트만 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어머니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유치가 있으면 치아 교정을 할 수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유치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때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었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네. 유치가 남아있을 때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아마 대체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성인이 돼서도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 같으면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천 결손이 있는 경우에 교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교정은 가능하지만 네. 이 유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좀 짧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발치 교정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에 유치를 뽑고 교정 치료를 해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고 말린 입술, 악궁 확장으로 교정하면 입이 더 커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입술 자체의 볼륨감은 조금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입이 앞쪽에서 봤을 때 입꼬리에서 입꼬리 길이가 좌우 길이가 짧은 경우라고 한다면 안쪽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조금 더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죠. 이게 뭐 성형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성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성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성형처럼 많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죠. 돌출 입이라든지 아니면 삐뚤삐뚤한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다른 것들은 다 예쁜데 미소라인이 예쁘지 않다가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고 예쁘게 바뀌면 훨씬 더 다른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예쁘게 보일 수 있죠. 네. 악궁 확장 장치가 사실은 좀 일반인 분들한테는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악궁 확장 장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악궁 확장 장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악궁 뼈 자체를 틀을 넓혀주는 치료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한 12세 정도 어린 친구들한테만 해주던 치료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스크류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활용 증례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게 되다가 요즘은 상악골 확장 장치가 요즘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상악골이라는 게 두 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상악골, 이쪽 상악골이 두 개가 융합을 해서 예. 붙어 있는 건데 얘를 입천정 쪽에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악궁 확장을 해줘서 예전에는 이제 치아만 이렇게 벌려서 이제 공간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뼈 자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공간 확보를 더 해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래 치아가 이렇게 조금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네. 또 내지는 위쪽이 턱이
발육이 조금 적었던 경우에 네. 어금니 쪽에 거꾸로 물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음. 경우에 확장 장치를 해주게 되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악궁이라고 하면 입천장 쪽을 얘기하나 봐요. 근데 치아를 잡고 있는 틀부터 해서 입천장까지가 상악골인데요. 아, 여기 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게 되는 효과를 줍니다. 진짜 뭐 약간 성형 같은 느낌이 나네요. 되게 범위 네. 자체가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아가 이제 마모돼서 길이가 짧아진 치아, 이런 치아를 교정으로 다른 치아와 길이를 맞출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두 치아만 조금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치아가 어딘가 예를 들어서 앞니 두 개가 조금 많이 갈려가지고 낮고 나머지 치아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치아들은 분명히 위쪽 치아의 어딘가에서 갈리고 있는 치아이거든요. 그렇다는 그쵸. 얘기는 위쪽 치아까지 같이 교정 치료를 해주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해결을 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네. 했을 때는 높이를 조금 더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높이를 올리게 되면 또, 치아 모양이 그쵸. 완벽히 좋지는 않죠, 사실은. 그럼 또 이미 2차적인 갈려져 치료를,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필요하면 이제 크라운 같은 것들, 아, 머리 네. 모양을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치아 머리 부분의 모양을 조금 더 심미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애초부터도 아래쪽은 조금 낮아 보이는 그 치아를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을 해주고 위쪽을 교정 치료를 해줘서 이 치아가 갈리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교정만 하는 치과들은 이렇게 조금 복합적인 치료에 있어서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교정만 한다거나 아니면 보철만 한다거나 하게 되면 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줄 수 있겠죠. 저희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다 심미적인 것들부터 해가지고 다 네. 하나하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절하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치료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원장님.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돌출입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얼굴과 코골이 증상, 이런 것들도 치아 교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돌출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발치 교정 같은 것들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이 돌출되거나 아니면 코골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같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혀 위치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앞니가 개교합이 된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다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할 때 그러한 경우에서 습관 조절을 해주게 되고 네. 필요한 교정을 같이 해주게 되면 네. 아무래도 코골이까지도 조금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분은 이제 심미치료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설치교정, 치아 안쪽으로 이제 장치를 붙이는 설치교정과 투명 교정, 둘 중에 어느 교정 방법이 더 좋을까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우시겠네요. 이거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환자의 니즈가 어떤 건지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러한 치료로 정말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치아만 조금 움직여야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설득 장치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투명 교정 장치가 더 좋은 옵션이 될 때가 있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를 움직이고 해줘야지 될 때는 설득 장치물이 조금 더 심미적인 대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간 직업이나 여러 가지 뭐 상황, 그리고 증상,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좀 달라질 수 있죠. 말을 많이 해야지 되는 직종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바깥쪽 아니면 이제 설측으로 교정 치료를 네. 했다면 그때는 설측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투명장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할 네. 때는 또 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설득 장치물은 아무리 좋더라도 안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뺄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때에는 조금 뺄 수 있는 그런 장치물이 조금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앞니 라미네이트와 앞니 충치 치료, 이 둘 중에 어떤 치료를 먼저 해야 되나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나 봐요. 둘 다 필요한 경우 같으면 충치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네. 충치 치료가 어떤 정도까지 필요하냐에 따라 가지고 라미네이트가 안 되고 크라운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충치 치료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뭐 필요하면 신경치료 같은 것들을 해주고 크라운을 해줘야지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 네. 않다면 보통은 충치치료와 라미네이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충치치료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치아를 삭제를 해서 본을 떠가지고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깎인 부분까지 라미네이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뭐 레진으로 하고 나서 라미네이트를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네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요. 네. 일단은 그 레진을 해야 되는 정도를 먼저 체크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깎아내더라도 모양이 쥐 파먹듯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경우 같으면 충치가 그런 경우 같으면 충치 제거를 하고 레진으로 채워 넣고 나머지 부분을 라미네이트로 감싸게 된다거나 해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해야지 되는데 충치가 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충치 치료를 해놓고 먼저 체크를 해보겠죠. 이대로 그 위에다가 라미네이트를 덮어도 될지 말지 이런 것들. 네. 원장님은 딱 치아 상태를 보면 선택지가 되게 많으시겠어요. 치아 규정, 뭐 라미네이트 또는 뭐 이런 충치 치료, 임플란트까지도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지를 놓고 나서 최적의 치료를 딱 결정하시겠네요. 이런저런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게요. 환자들한테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옵션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옵션들을 환자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옵션이 너무 많으면 그쵸. 환자분들이 선택하기 조금 힘들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죠. 자, 그 다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니 하나만 딱 틀어진 경우, 저도 약간 앞니가 틀어졌거든요. 저는 이 송곳니가 이제 덧니가 있었는데 그 아랫니를 유치를 빼면서 송곳니가 자리가 잡으면서 앞니가 틀어진 케이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증상도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앞니만 간단하게 가능하나요? 틀어진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다르겠지만 틀어진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깎아야 될 양이 많아집니다. 네. 그냥 붙여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같으면 치아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붙여가지고 두께를 주면서 해결을 해주면 치아 삭제량이 줄 수 있겠지만 치아가 좀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치아가 삐뚤면 그 나오면서 삐뚤어진 자리들은 깎아내야지만 바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게 치아 삭제량이 너무 늘어난다. 그럼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늘어난다 그러면 라미네이트 대신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교정을 먼저 해주고 바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라미네이트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아무래도 교정을 해서 치아가 반듯반듯하게 있는 경우에 그 위에다가 하게 되면 삭제량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삭제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도 교정 환자에서 가장 적합한 그러한 라미네이트 형태입니다. 어느 정도 가지런하게 최대한 해놓고 나머지 모양이나 마무리를 색이나 이런 것들을 라미네이트로 해결하죠. 같이 하는 게 완성도가 진짜 높겠네요. 치아 삭제량도 적고요. 그러면 보통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광고하는 곳들은 치아 교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좀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라미네이트 삭제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라미네이트를 또 예전에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했는데 라미네이트가 조금 깨진 분이신가 봐요. 이런 분은 그냥 레진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떼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그렇게 떼올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끈한 단면이 있는데요. 레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 광택 같은 면이 약간은 적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 같은 경우는 레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힘을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다 레진으로 덧대 놓으면 임시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또 쓰다 보면 그 자리가 또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네요. 어차피 그쪽이 계속 뭔가 스트레스가 막 받았으니까 깨진 거라서 거기에 조금 붙인다고 하면 오래 못 가겠네요, 당연히. 네, 그거는 환자분들이 사용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임시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라미네이트 치아는 일반적인 양치질과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양치 자체는 특별하게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힘을 준다거나 씹는 거라든지 그러한 시기 같은 것들 또 아니면 예를 들어 손톱 뜯으시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되게 안 좋습니다. 라미네이트가 치아가 이렇게 위아래가 탁탁 마주치면서 손톱이 뜯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 때문에 라미네이트가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갈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지만 저는 손톱 물어뜯는 버릇 있으신 분들은 꼭 고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치실할 때 라미네이트가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이제 조심해서 하기는 해야죠. 그래서 치실을 하는 방법들도 네. 그냥 보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레이나 크라운을 했다든지 아니면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탈락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치실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면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원장님. 간혹 보면 앞니에 이렇게 하얀 반점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저는 예전에 교정을 하셨었나?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었었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이런 것들도? 충치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을 했던 분들한테 조금 많이 생기는 편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치물을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브라켓이 붙어 있는 자리, 치아 가운데다가 거의 붙거든요. 그러면 양치가 잘 안 되면 그 브라켓 주변으로 치태가들이 쌓이고 그러면 치태에서 이렇게 산 같은 것들이 나와서 치아를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녹이게 되면 치아들이 뿌옇게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뿌옇게 변한 부분이 심해지면 충치 같은 것들로 더 많이 진행하기도 쉬워지게 되고요. 뿌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살짝만 이렇게 자극 같은 것들 아니면 조금 갈아내듯이 조금 건드려 주게 되면 푹푹 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레진이나 아니면 라미네이트 같은 걸로 나중에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치를 잘 해주고 불소 같은 것들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불소요. 네. 그럼 나중에 어쨌든 뭐 레진이든 라미네이트든 치료를 하게 되면 원래 색으로 딱 복원을 시킬 수는 있나 네, 보네요. 복원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10가지 심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원장님. 그만큼 환자분들이 사실 이 치아에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치아로 인해서 사람의 이미지가 또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는 관심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쪽에서, 원장님 병원에서 심미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치아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지, 정말 치아가, 본인 직업에 영향을 주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로망이어서 치아 교정을 하는지, 어떠세요? 치아의 관심도가? 이게 개개인마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는데요. 하시는 일에 따라 가지고 장치물 종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설치 교정이라든지 투명 교정 쪽으로 네. 뭐 많이 대중한테 많이 보이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네. 카메라나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시는 분들, 뭐 아나운서 이런 네, 분들이요? 아나운서나 네. 모델분들이라든지 뭐 요즘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쵸. 이렇게 화면에 비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붙이는 장치물은 조금 꺼리시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고 그리고 라미네이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가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라미네이트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기는 하고요. 네. 그러한 것들 외에도 그냥 예쁘게 그냥 보이고 싶어서 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꼭 여성분들은 아니겠지만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외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있으신 거네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 어떠한 치료들이 예를 들어서 교정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할 것인지 뭐 기로에 서기도 하고 아니면 교정 치료를 하고 그 뒤에 라미네이트를 추가적으로 더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 니즈와 심미적인 것들 본인 치아에 굉장히 관심 없으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아무리 권해드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이나 어딘가에 공간이 있더라도 네.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본인 심미 안에
많이 좌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조언 하나 해주세요, 원장님. 이 치과 치료 또는 교정이든 라미네이트든 너무 성형처럼 너무 예뻐질 거야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뭐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주면 예뻐집니다. 네. 예뻐지기는 하지만 이게 치아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알고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삭제로라든지 어느 정도 삭제를 없이 한다면 치아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최소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냥 예뻐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치아를 분별 없이 네. 깎는다라고 하면 치아의 수명이 어느 정도 줄 수밖에는 음. 없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관리도 필요하고 내가 이거를 하고 나가지고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시든지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체크를 해 나가셔야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죠. 네.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 맞춰보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원장님. 네. 새해가 밝아서, 또 새해 맞이 인사를 또 부탁드리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4년이 갑진년, 갑진년이요. 네, 갑진년이네요. 뜻이 푸른 용의 해라고 해요. 60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한다고. 청룡해네요. 예, 청룡의 해네요. 청룡의 또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요, 원장님. 또 환자분들한테 새해 맞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저희 치과에 들러주셨고 또 내년에도 이제 늘 체크해 주시러 이제 작년에도 오셨지만 내년에도 또 이제 2024년 네. 갑진년에 청룡의 해에 또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충치 치료만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부터 저희 치료가 끝나더라도 네. 또 다른 정기 체크라는 치료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같이 오셔서 얘기도 나누시고 뭐 근황도 얘기를 해주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갑진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에 저희 체리스마일 치과의 어떤 목표나 뭐 다짐 같은 것들 좀 계획 세우신 것들이 있으세요? 뭐 늘 했듯이 환자분들한테 친절하게 해드리고 환자분들이 저희 치과를 늘 신뢰하고 오실 수 있도록 사실 저희 치과에 한 10년째 오시는데도 네. 신뢰도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치료를 그냥 치료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오셨고 제가 권해드리는 치료는 환자분들하고 제 관계가 사실은 제가 과잉 진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관계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나빠지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과잉 진료는 줄이려고 없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신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는 원장님 워낙 또 경력도 오래 되셨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환자분하고 같이 발 맞춰서 걸어간다. 그냥 같이 네. 살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새로 오셨던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네. 스케일링 하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스케일링 하러 오셨는데 처음 치과로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난생 처음이요? 생애 처음. 몇 살이신데요? 24이셨나? 오. 그러셨는데 진짜로 생애 처음 오셨대요. 그래서 그럼 유치는 예전에 집에서 다 뽑으셨냐 그랬더니 집에서 뽑으셨다 그러시고 어금니를 어떻게 네, 그래서 처음 오셨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충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데 잇몸 관리가 조금 잘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스케일링 해드리고 다음 달에 또 오시라고 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뭐 사진도 찍어가지고 다음 달에 오시면 잇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여드리겠다라고 네. 했고 그런 것들 어제도 그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이분을 다시 내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정말로 좋아지는 거가 기대가 되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정말로 양치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 환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월간 체리 1호, 그러니까 1월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희가 2월호 촬영 때, 또 2월호 촬영 때는 1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슈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때 1월에 재밌는 이야기 또 많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때 환자분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또 다음 화에서 또 전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